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신속하게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에 주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 이런 예고를 했었죠.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정도 발표할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추석 임박해서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추석 연휴 직전에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알게는 나와 있죠. 어떤 식의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는. 자, 실무자인 결정권자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11일 날, 여기 보시면 9월 11일 날 인터뷰를 한 게 있고, 바로 오늘 9월 18일 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추석 전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대부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막상 발표를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약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을 2021년에 제도가 바뀌었죠. 주택수를 포함시키더니 엄청난 세금으로 힘들게 했죠.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 줄 것인가,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그것은 물 건너갔다, 현재. 그런 예상이 듭니다. 이미 이 상황을 예측하신 분들은 이 9월 11일자 원희룡의 인터뷰를 보고 이미 감을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 건너갔구나. 얘가 그나마 보수 정권에서 나온 국토부 장관이어서 좀 획기적인 자세 전환, 태세 전환을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 원희룡은 대통령에 대한 야망, 무주택자, 중상민, 그리고 가진 자에 대한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복 심리, 이런 게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동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희룡이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건데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세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외하겠다, 이런 현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석 전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을 했지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수요에 집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 원희룡이가 이런 분석을 눈치를 챘을까요? 결국은 입장을 바꿔서 수요를 늘리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하고 온리 공급 대책, 현재 PF 대출, 그러니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한테 돈을 쏟아붓는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권이긴 하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향도 상당히 큽니다. 윤석열 자체도 국민의힘이 좋아서 정당 가입을 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특정 주거 유형, 여기서 말하는 특정 주거 유형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을 지칭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칭하고 있어요. 세금을 면제해줘서 그쪽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미분양을 개인이 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 그쪽 수요를 늘려서 공급을 당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배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아니, 결정권자가 배제하는 게 맞다는 이런 확신에 찬 발언을 해버렸으니 오피스텔을 주거대책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거, 이게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주거 이용의 세금을 면제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되면. 특히 세금을 건드리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부작용이 훨씬 크다. 이런 엄살을 부리다니.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철저히 공급 쪽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 수요를 유인하는, 수요를 창출하는 그쪽 부분은 배제를 하고 온리 건설사 대책 지원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현재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건설사한테 저리로 PF 대출을 해준다든지,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 정도로 지원을 해주겠다. 금융 부분에서 인허가를 원활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지고요.
사업 사정이 좋은 곳도 있고 안 좋은 곳도 있는데 이 안에서 순환이 잘 되도록 공급 체계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걸 보겠다. 다시 말하면 수요 유인보다는 공급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추석 전에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오피스텔을 수요축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것은 배제하겠다는 것이 우리 원희룡의 철저한 입장입니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월 18일 오늘 인터뷰한 내용도 한번 보시면 대충 얼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대충 확인되는 내용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미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1인당 보증 한도가 2건까지 한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HUG 보증 한도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은행권에서 DSR을 당연히 적용할 텐데 중도금 대출을 보증을 폐지한다고 2건 제한을 폐지한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더 해줄 것도 아니고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생숙 생활용 숙박시설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을 한 적 있죠. 10월 15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었죠. 정부를 믿고 분양사를 믿고 이렇게 청약한 사람한테 소급표를 제공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결국은 이 생숙 수분양자가 최대 승리자가 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소급 적용을 안 하게 되면 준 주거시설로 뭐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피스텔과 생숙과의 경쟁에서 생숙이 완벽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생숙은 베란다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베란다도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짓는 생숙은 주거 공간, 주차 공간 이런 것도 다 1대1 정도 규모로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과의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베란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숙이 오피스텔에 완승하는 그런 주거 공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통령령 시행 개정 후에 생숙을 부양받은 사람은 물론 혜택을 얻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행령 개정한 전에 수분양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오피스텔과의 경쟁에서 승리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부의 이번 추석 전 대책에서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혼 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할 경우 생애 최초 청약 인정 및 대출을 지원하겠다. 자, 공급 대책에는 오피스텔 등을 생애 최초 주택에서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이 생애 최초 주택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정말로 파격적인 거거든요. 특별 공급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낮고 금리도 엄청나게 저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로 실수로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이렇게 수분양 받은 사람은 이 생애 최초 주택을 받을 청약할 자격이 사라지거든요. 자, 그것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가 없는 대책인데 오피스텔을 생애 최초 주택에서 제외하겠다. 따라서 결혼 전에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 가운데 또 생애 최초로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도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2채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잖아요. 3채로 상향 조정하겠다. 저는 이것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내놔봤자 크게 혜택을 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선상에서 일시적 다주택자 하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2주택자는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따라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3채 이상을 가지기보다는 똘똘한 2주택을 가짐으로 인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아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공급대책이 발표가 된 후에는 똘똘한 2주택자가 최대 승자가 되는 겁니다. 2채가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에서의 불이익이 더 이상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채 이상
별볼일 없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아치우는 게 가장 좋고요. 똘똘한 두 채로 입장을 선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이라는 윤석열 정부 자체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만약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다주택자는 세금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종부세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자, 2주택으로 입장을 선회하시라. 다주택 기준을 세 채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향후 또 부동산 호황기가 되면 또 다주택자 기준을 2주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어정쩡한 스탠스를 보였던 부분이거든요. 다주택은 세 채로 정리가 됐다. 그다음에 출산 대책을 위한 청약 가점 확대, 그다음에 저리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거는 뭐 흔히 지금도 무주택이라든가 뭐 출산 관련해서는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뭐 발표에서는 아마도 생숙이라든가 생숙 이 부분 빼고는 뭐 크게 영향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저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했다. 뭐 이런 내용이길 바랬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봤듯이 생애 최초에서 오피스텔은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실수로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수로 사버린 사람이 아파트를 청약할 때 생애 최초 주택의 강력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아파트 청약하는데 생애 최초 특권을 계속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겠다는 겁니다. 여기 뭐 쭉 보시면요. 영양가 1도 없습니다. 아까 9월 11일자 인터뷰에서 봤듯이 수요 부분의 확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제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정부가 건설사의 PF 금융 혜택 정도, 그래서 건설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겠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수요 창출 부분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함으로써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요를 또 창출하게 되죠. 특정 주택 유형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는 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물 건너갔습니다. 원희룡이 정말 실망입니다. 공공의 주된 역할은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다. 조금 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을 깎고 이자 깎아가지고 어떤 특정 주거 유형을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런 꼴통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다. 여기 보면 이 말도 있네요.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 또는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아주 짙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무조건 던지는 거, 규제 완화를 하는 거, 이 부분은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서민 주거 사다리가 악화된다 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입장을 아주 부정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통해서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오피스텔에 대한 뭐 규제를 완화해서 이 투기꾼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못 참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겨우 해준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애 최초 혜택에서 오피스텔을 실수로 사가지고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진입 장벽에 가로막힌 사람들한테 생애 최초 정도는 오피스텔을 제외시켜주겠다 이런 혜택 아량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미친놈이죠. 자, 결국은요 오피스텔에 대한 제도는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용 숙박시설 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봐주겠다. 이 정도로 추석 전 공급 대책을 입장 정리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존나 실망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추석 전 공급 대책, 대통령 야망을 가진 원희룡 같은 좌파 성향의 국토부 장관이 결국은 아파트 폭등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설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더라도요 이게 쉽게 공급난이 해소가 될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기 신도시 공급이 될 때까지 아파트 제3차 폭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별한 공황 상태가 있지 않는 한 이건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이동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